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꼴리니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네. 어프로치는 골린이 분들이 머리 올리러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샷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두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바로 어프로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는 어프로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크린 골프 칠 때 그냥 마음대로 한번 치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쳤죠. 거의 어프로치는 제가 스크린을 칠 때 풀스윙 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프로치 개념 자체가 사실은 풀스윙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 샷에 가깝기 때문에 네. 풀스윙을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샌드를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어프로치 채 중에 몇 도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거는 몇 도예요? 보통 샌드는 한 54도에서 한 58도 사이에 있는 클럽을 샌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네. 사실 클럽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통 그렇게 도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웨지 클럽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보통은 도수로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클럽 세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S, 뭐 A, 뭐 F 이런 식으로 그냥 따로 명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 채 구분하는 게. 근데 이제는 알죠, 샌드. 그렇죠. 네. 그럼 샌드가 왜 샌드인지도 아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그래요? 사실 샌드라는 명칭을 쓰게 된 데에는 우리가 머리 올리러 나가면 이렇게 모래 구덩이가 있어요. 벙커. 그렇죠. 네. 거기서 유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래에서 치는 클럽이다라고 해서 유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유래는 100%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썰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어쨌든간 클럽 구성 중에 특별히 더 띄우는 클럽을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샌드가 가장 높이 뜨고 가장 적게 나가는 클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스크린을 치러 가면 샌드 풀스윙을 하면 한 30m 보고 풀스윙을 해요. 30에서 40? 네. 네. 약간 영상 찍는다고 10m 늘렸네요. 네. 40m 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한 거는 채만 샌드를 잡고 스윙은 풀스윙.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라고 잘 하지 않는, 오늘 네. 우리가 배울 건 이건 아니고요. 한번 클럽을 잡아보면, 한번 잡아볼게요. 다 잡고. 풀스윙보다는 일단 스탠스가 훨씬 지금처럼 이렇게 좀 좁아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공에.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손목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발은 조금 더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체중이 살짝 이렇게 왼쪽에 있어줘야, 지금 약간 이상하게 왼쪽으로 가네. 이렇게 네. 이렇게 왼쪽에. 그러니까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실리게끔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조금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사실 저 앞에를 한번 보고, 우리가 처음에 어프로치를 배워야 될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코앞에 가는 크기 정도를 먼저 배우고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응용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럼 공을 놓는 위치는 어느 쪽, 왼쪽에 조금,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가까이 놓는 위치가 있나요? 보통은 오른쪽에 놓으라고 하는데, 네. 지금 스탠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발 벌어진 폭을 보면 네. 거기서 지금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나요? 그쵸, 조금은? 어디에 조금 치우치라고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약간 오른쪽 편에 치우치는 건데, 네. 실제로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를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의 보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공이치를 구분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살짝 오른쪽에 놓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채는 좀 짧게 잡는 게 좋나요? 짧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골린이 분들한테는 짧게 잡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에 따라서 그 길이도 또 잡는 길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클럽도 그냥 원래 풀스윙 할 때 잡는 길이 그대로 잡고 하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생겨서 더 정밀한 뭔가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 짧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 가까이 서서 네. 왼쪽에 체중을 살짝 싣고 그렇죠. 한번 보고 네.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작게 친 것 같은데 꽤 멀리 나가잖아요. 네. 네. 몇 미터 날아간 거죠? 지금 정도면 한 2, 3미터 정도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떠서 한 6, 7미터 정도 날아가고 공이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한 6, 7미터 정도 굴러가는. 네. 근데 이게 공이 사실 좀 머리 맞아서 높게 안 떴죠. 근데 이거보다 잘 맞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뜨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뜨는 탄도도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는 지금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 칩샷이라고 하는 어프로치는 원래 높이 뜨지 않아요. 네. 꽤 낮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잘 쳤네요. 네. 근데 이게 훨씬 더 멀리 갔을 거예요. 이전에 쳤던 어프로치보다 떠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갔는데 사실 지금 정도 치면 코스에서는 꽤 멀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올려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건 이거보단 더 짧은 거리를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방금 조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요. 짧은 거리를 쳐야 되는데 너무 띄우려고 하다가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퍼르려고 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저렇게 짧은 거리를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굉장히 낮게 갑니다. 보면 아까 사실 조 팀장님이 쳤던 것보다 더 낮게 가죠, 공이. 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어프로치라면 대부분 골린이 분들은 클럽을 자꾸 이 공이랑 바닥 사이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걷어내서 공을 띄우려고. 뭔가 어프로치라고 하면 공이 되게 높게 떠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치는 거리에 따라서 탄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공이 더 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샌드를 잡고 멀리 쳐야 되면은 조금 더 탄도가 높게 나가고 그린 주변에 이 힘이 강하게 실리지 않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높이 뜨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띄우려고 이렇게 퍼내는 동작이 어프로치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네. 이것만 좀 피해주면 훨씬 더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가 공을 이렇게 떠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을 보면 이 로프트라고 이렇게 각이 누워있는 요걸 로프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샌드가 가장 누워있는 로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떠내지 않더라도 공은 높이 뜰 수밖에 없게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 쓰면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지금도 약간 뒷땅이 맞기는 했는데 우리가 걷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떠서 날아가잖아요. 네. 이 정도가 어프로치의 기본적인 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스탠스는 평소보다 훨씬 좁게 거의 붙이듯이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공에 되게 가까이 서주세요. 그리고 채를 잡는 거는 그냥 보통 평소와 같이 잡고 짧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은 평소에 잡는 위치에 잡고 공은 살짝 오른쪽에 놔주시고요. 체중은 거의 왼발에 많이 실어주셔서 이렇게 하고 오, 좋아요. 네. 지금이 완전히 제대로 맞았는데 이렇게 어프로치도 기본기를 지켜 나가면 조금 네. 더 정타를 치기가 수월합니다. 네. 일단 되게 간편하게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서 어프로치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배우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네.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치던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허리가 아픈데 연습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꼴린이 조 팀장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이게 어프로치 자세가 어색해서 허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원래 어프로치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만약에 치게 된다면 이렇게 빈스윙을 하고 나서 원하는 목표로 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폈다가 다시 공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계속 좀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는데 초보 때 어프로치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요.
이런 형태로 다른 곳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한 번도 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아픈 거라서 사실 어프로치를 했다고 허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오늘 어프로치를 배워봤는데 사실 필드를 나갔을 때나 스크린을 칠 때 사실 어프로치 하는 거를 되게 다들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듣기로는 뭐 숏게임이라는 단어가 어프로치를 말하는 건가? 숏게임이라는 거는 어프로치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짧은 거리에서 치는 것들을 통틀어서 숏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프로치, 뭐 벙커샷, 퍼터 등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스크린하고 이제 필드 나갔을 때 이 어프로치 샷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필드 나가보진 않았지만 타수가 되게 늘어나는 데에는 이 어프로치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필드 나갈 때 좀 뭔가 연습의 효과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그때 머리 올리는 그날까지 어프로치를 좀 열심히 연습해서 좀 수월하게 라운드를 마칠 수 있는 골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쭉 봐주시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